메디치 가문은 대단한 가문이었죠. 교황이 2분 배출되었습니다. 프랑스 왕비가 2명 배출되었습니다. 탁월한 인재들을 배출했습니다. 이 미켈란젤로는요, 메디치 가문의 양자였습니다. 마키아벨리 대표적인 책이 뭐죠? 군주론이죠. 그 군주론의 군주가 누구냐? 메디치 가문입니다. 그들이 어떤 방식으로 르네상스를 견인합니까? 첫 번째, 대학의 한계를 넘어서 인문학을 태동시켰다는 것입니다. 플라톤 아카데미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고방식의 전환을 위해서 플라톤 철학을 도입했습니다. 세 번째, 파격적인 예술과 후원으로 르네상스를 배후에서 견인해 나갔다는 것입니다. 쪼들린 사람들을 후원해서 위대한 천재로 만들어가는 그 작업의 대표적인 인물이 물론 도나텔로도 되고 미켈란젤로도 되지만 미켈란젤로입니다. 그가 어떻게 그런 위대한 인물이 되셨을까요? 그 뒤에 메디치 가문이 있었다는 거죠. 마지막입니다. 부의 개념을 재정립했어요. 부의 축적보다 중요한 것은 공동체의식이었다는 겁니다. 공동체의식. 하층민들을 지원해서 귀족계급들의 엄청난 견제를 받았던 것이 그 가문의 출발했다면 그 가문의 마지막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부를 필드 시민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기정함으로써 부의 개념을 재규명했다는 것이죠. 반갑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아름다운 예술의 시대, 빛의 시대, 창조의 시대, 아름다움의 시대, 르네상스 시대로 여러분을 모시고 갈 연세대학교의 김상근 교수입니다. 제가 르네상스를 주목하는 이유는요, 아니 우리가 함께 르네상스 시대에 대한 여행을 하는 이유는요, 지금 우리 시대의 문제가 절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시대 때문에 우리는 500년 전에, 600년 전에 르네상스 시대를 주목해야 합니다. 자, 바로 오늘의 문제입니다. 오늘의 문제. 도대체 오늘 하루 동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을까요? 지금 세상은 오늘 하루 동안 어떤 일이 전개되고 있을까요? 제가 한번 여러분들께 오늘 하루에 있었던 일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5억 5천만 명이 오늘 하루 인터넷을 사용했습니다. 또한요, 4,400억 개의 이메일이 오고 갔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그렇습니다. 자, 또 다른 일은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하루 68만 대의 TV가 판매되는 반면에 오늘 하루 507만 대의 휴대전화기가 판매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이 되어진 일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엄청난 일이 오늘 하루에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제까지 인류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놀라운 정보 전달, 속도, 그리고 다양한 교류가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미정유의 사태입니다. 그죠? 우리 인류는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래를 준비하는 우리들은요,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우리들이 굉장히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왜? 이런 미정유의 사태를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도대체 어떻게 갑자기 이 세상이 급변하게 돌아가는 이 현상 가운데서 우리가 방향을 잡고 균형을 유지할 것인가? 이 르네상스는 중세 천년의 역사를 단절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르네상스 시대가 중세 천년의 역사를 끝내고 새로운 창조의 시대, 아름다움의 시대, 빛의 시대, 르네상스를 시작했다는 것이죠. 중세 시대 사람들은요, 어떻게 살았길래 르네상스 시대의 사람들, 그리고 근대 현대 사람들이 그 시대를 암흑의 시대라 이렇게 불렀을까요? 중세 사람들은 이렇게 살았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엄주가무가요, 그들의 일상이었는지 모르겠어요. 이것은 사실
사순절 기간 이전에 카니발 축제, 사육제라 그러죠. 그 사이에 일어났던 어떤 그 사회의 어떤 음주 가물을 보여주는 건데, 보시는 것처럼 어린아이에게 술을 먹이고요. 또 무엇보다 그 시대는요,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 굉장히 폭력적이었습니다. 굉장히 폭력적이었어요. 중세 시대에 교회당에서 울리는, 성당에서 울리는 종소리는 무엇을 상징했느냐? 더 이상 싸우지 말라는 게, 종 칠 때만이라도 제발 좀 싸우지 말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싸우다가 종이 댕댕 치면은 일단 휴전을 했던 것이 중세시대의 사람들의 삶이었습니다. 자, 1348년도에요. 베네치아에 배가 한 대 도착했습니다. 그 배 밑창에 쥐가 몇 마리 있었어요. 그 쥐의 몸에 어떤 병균이 있었죠? 흑사병의 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년 사이에 전 유럽으로 이 흑사병이 퍼져나가면서요,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어나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럽 사람들은요,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언제 죽음이 닥칠지 모르기 때문에 죽음의 순간에 천국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지옥의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전전긍긍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종교적 책무에 대한 생각으로 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삶은 지극히 종교적이었다라고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중세의 지도인데요. 딱 보시면은 세계 지도가 아니라 지중해를 중심으로 한 지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일 중앙에 보시면은 둥근 큰 도시가 하나 보이죠? 저게 어딜까요?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십자가 운동이 그래서 생긴 거죠. 자, 중세 사람들은 성지순례가 그들의 생애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존재의 이유였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제일 중심이 되는 세계관을 가졌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을 위시한 터키, 그다음에 그리스, 이탈리아 요 지역이 세계 전부인 것으로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시대를 암흑의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이 암흑의 시대가 갑자기 한 도시에서 끝이 나버립니다. 어딜까요? 바로 이곳입니다. 피렌체라는 곳입니다. 참 이상해요. 왜? 여러분, 유럽에 얼마나 많은 도시가 있습니까? 런던, 파리, 암스테르담이 있고요. 이탈리아에도 얼마나 많은 도시가 있습니까? 나폴리, 밀라노, 베네치아, 여러 도시가 있는데, 인구 4만 5천에서 5만 5천 명 사이의 작은 도시였던 이 피렌체에서 중세 천년의 역사가 끝이 나고 이제 르네상스 시대, 창조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누가 태어나서 어떤 일을 했길래 이 도시에서 중세의 암흑이 끊어졌을까? 딱 한 사람 때문입니다. 누구였을까요? 바로 이 사람 단테였습니다. 여러분, 단테 이름 많이 들어보셨죠? 예. 이 사람이 쓴 책, 신곡 읽어보셨습니까? 이 정막은 무엇을 상징하는 건가요?